걱정하면 걱정할수록 걱정하는 게 걱정이고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근심하는 게 근심입니다. 엉킨 실타래처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근심은 쌓여만 갑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816강입니다. 오늘은 근심할 경자와 관련된 4개의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근심할 경자입니다. 근심할 경자는 근심하다는 뜻이 있죠. 근심하다는 것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는 것입니다. 이 근심할 경자는 슬플 애자에 점주자가 빠지고 그물망자가 추가된 그런 모양입니다. 원래 슬플 애자에 상부에 점주자가 있는데 이 점주자가 빠지고 그물망자가 올라와 있는 이런 모양이죠. 하나가 아니고 그물처럼 많은 것들이 올라와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슬픔의 이유가 하나가 아니고 그물처럼 많은 것들이 올라와 있는 그런 모양이죠. 그 중에 슬플 애자는 슬프다는 뜻이 있고 점주자는 점입니다.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물망자는 그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할 경자는 슬픔이 그물처럼 얽혀서 근심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워 근심하는 그 모양을 근심할 경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심할 문제가 한 가지만 있다면 그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실타래처럼 얽힌 낱마처럼 복잡한 많은 일들이 나를 억누르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하고 저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문제로 고민하는 그 상황이 근심할 경자입니다. 근심할 경자는 슬픔이 그물처럼 얽혀서 근심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워 근심하는 그 모양이 근심할 경자입니다. 중심자인 근심할 경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다 한자입니다. 근심할 경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돌아올 환자입니다. 돌아올 환자는 돌아오다는 뜻이 있죠. 돌아오다는 것은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오는 것입니다. 이 돌아올 환자는 갈착자와 근심할 경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갈착자는 가다는 뜻이 있고 근심할 경자는 근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환자는 근심하며 떠나가면 돌아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결하지 못한 일을 두고 떠나가게 되면 곧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며 그냥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근심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결국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올 한자는 근심하며 떠나가면 돌아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결하지 못한 일을 두고 떠나가게 되면 곧 돌아온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차계 기환이 있습니다. 차계 기환은 닭을 빌려 타고 돌아간다는 뜻이죠. 손님을 박대하는 것을 빗대어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환이나 상환이라 할 때 돌아올 환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선회할 환자입니다. 선회할 환자는 선회하다는 뜻이 있죠. 그리고 고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선회하다는 것은 둘레를 빙글빙글 도는 것입니다. 이 선회할 환자는 임금왕자와 근심할 경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임금왕자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심할 경자는 근심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선회할 환자는 임금의 근심은 선회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의 근심은 매일 비슷한 문제로 선회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국정을 총괄하고 있는 임금에게는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홍수가 많이 지면 물 때문에 걱정이고 또 비가 오지 않으면 또 물 때문에 걱정입니다. 이웃나라에서 침범하면 그것 때문에 걱정이고 또한 나라 안에서 백성들의 불만이 있으면 그것도 걱정입니다. 이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스러운 것이죠. 그런 고민을 근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올라오는 많은 보고들이 임금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그 근심은 매일매일 비슷한 문제로 얽혀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절이 순환하듯이 그런 근심이 선회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선회할 한자는 임금의 근심은 선회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의 근심은 매일 비슷한 문제로 선회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임금의 고민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 고민의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 고민의 크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선회할 한자는 임금의 근심은 매일 비슷한 문제로 선회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선 환고일세가 있습니다. 환고일세는 온 세상을 빙 둘러본다는 뜻이죠. 세상에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찾아 헤매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순환이나 화환이랄 때 선회할 환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심할 경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두를 환자입니다. 두를 환자는 두르다는 것이죠. 둘러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르다는 것은 둥글게 에워싸는 것이죠. 이 두를 한자는 큰 입구변에 근심할 경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큰 입구는 큰 둘레를 말합니다. 에워싸는 것이죠. 근심할 경자는 근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를 한자는 근심으로 에워싸면 두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심하면 걱정하는 마음이 전체를 둥글게 에워싼다는 것이죠. 공동체에 어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생기면 공동체 전체에 근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근심으로 전체를 둘러싸는 그런 모양인 것이죠. 공동체 전체에 누구라도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문제로 인해 시름에 빠지는 것이죠. 두를 한자는 근심으로 에워싸면 두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심하면 걱정하는 마음이 전체를 둥글게 에워싸는 그런 모양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환조방해가 있습니다. 환조방해는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넣는다는 뜻이죠. 사물이 제격에 맞지 아니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난이나 환단이랄 때 두를 환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민첩할 현자입니다. 민첩할 현자는 민첩하다는 뜻이 있죠. 민첩하다는 것은 재빠르고 날쌘 것입니다. 이 민첩할 현자는 사람인변에 근심할 경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인변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심할 경자는 근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첩할 현자는 근심하는 사람은 민첩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심하여 생각이 많으면 문제 해결이 빠르다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태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죠. 문제 해결할 의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위해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누구하고 논의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 해결 방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심하는 사람은 민첩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첩할 현자는 근심하는 사람은 민첩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심하여 생각이 많게 되면 문제 해결이 빠르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현박이 있습니다. 현박이라는 말은 경박스럽게 민첩하다는 뜻입니다. 동작은 빠른데 일처리가 어설픈 것을 현박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녀나 현남이랄 때 민첩할 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816강으로서 근심할 경자를 중심으로 하는 4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